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심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소송 대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하고 추후 또다시 만날 경우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정해놓으면 남편이 또 바람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 몰래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남편을 믿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배신은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위약금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고 배신한 대가로 위자료를 더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다시 약속까지 하고, 남편을 믿었는데, 같은 사람을 두 번째 만났다라고 하니까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가능해 보이나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네.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사안처럼 사연자분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네. 또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약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약금, 위약벌 두 용어가 나왔는데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약금 조항을 많이 넣는데 이를 또 위약벌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법률상으로 구별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네. 민법상 위약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래는 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해야지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미리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놨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봐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정해진 위약금만큼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반면 위약벌은요? 네,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쉽게 말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위약벌로 지급하는 금원과는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사연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한다면 위약벌은 위약벌대로 묻고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제 의사가 합치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네,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법원이 이제 하나의 일흥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네. 하나의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 혹은 신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이중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의 경우는요? 이 사연도 사실 구체적인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이 합의서에 위반행위라는 경우 회당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위약금 조항을 두었지만 그 향후 위반행위에 대한 별개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실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네. 이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는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렵고 위약금만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합의서를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받아야 할 그런 위약금이 많을 경우에 그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만약에 사연에서 이제 위약금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 때, 민법에 그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 감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반행위 횟수를 상당히 많이 입증해서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 감액을 한다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판사님의 성향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사실 변호사로서도 감액이 될지 아닐지를 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추후 또다시 만난다면 위반행위 몇 회당 얼마 요런 위약금 조항 외에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또 따로 넣으시면 네. 그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해서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받고 또 네. 위약벌은 위약벌대로 받고 이렇게 되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최대한 위반행위 횟수를 많이 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의서를 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간녀와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남편이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별도로 받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정해진 위약금만큼 손해배상이 예정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반행위만큼 위약금 전부를 청구하는 문제는 우리 민법은 위약금 조항의 경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또 직권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를 고려해서 위약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비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